뭐니 해도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는데요. 먼저 로이터 통신의 이슈를 오늘 가져오셨네요. AI 반도체 호황 속 삼성과 SK하이닉스 동반해서 질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부문별 실적이 공시가 됐는데 엄청났죠, 사실. 예.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HBM 생산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 수요와 공급 모두 초과할 전망이다. 이러한 기사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먼저 하나 짚어야 될 것은 뭐가 되면 삼성전자가 어제도 잠정 실적이었고 14일 날 잠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근데 14일 날 잠정 실적에서 그냥 전체적인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출이 얼마였고 영업이익이 얼마였고 이런 걸 갖다가 총괄적으로 얘기한 거였고 근데 14일 날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크게 세 가지 부문이 있는데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사업부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백색가전 등이 있는데 그 해당 분야별로 어떤 매출과 어떤 영업이익이 올렸는지를 14일 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본 실적이 아니고 어쨌건 어제도 이제 잠정 실적입니다. 그 잠정 실적을 하면서 어제 그런 이제 잠정 실적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증권사들과 이제 IR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IR 시간 가진다 이것들이 기사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잠정 실적을 삼성전자가 2번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정 실적을 하면서 반도체 부문이 도대체 얼마나 큰 매출 올렸는지 어저께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4일 날 컨센서스도 삼성전자가 20% 넘게 12조의 영업이 올렸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놀랐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 부문에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갖다 주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대로 어저께 본 실적을 갖다가 이제 그 정확하게 까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7조 원의 이제 영업이 올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번을 나눠서 했고 반도체가 실제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내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실적에서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이 너무 좋게 나와서 이 부분 확실히 현실에서 실적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핵심 사안은 바로 엔비디아의 납품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영업이익을 7조를 내는데 가장 시장에서 관심사는 이제 삼성전자가 HBM을 갖다가 언제 엔비디아 납품하느냐 이 문제인데 제가 사실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고가칩 예전에는 허퍼였고 지금 블랙웰 그다음에 루빈 이런 식으로 하는 고가의 칩에 짝이 된 HBM을 언제 납품하느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삼성전자 옛날에 고가의 칩이 한 중저가 칩 H800이라든지 H20에 짝이 된 HBM을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완전히 거래가 없었다 볼 수는 없고 거래가 있었는데 고가의 칩에 납품을 언제 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당연히 그 초미 관심사였는데 삼성전자에는 뭐라고 워딩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공급사에 납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급사라는 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엔비디아가 포함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뉴스로 많이 아시지만 어저께 젠슨 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재용 회장, 정유성 현대차 회장이랑 같이 이제 그 깐부 치맥 회동을 하면서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어떤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는 그럼 삼성전자가 고가의 칩을 엔비디아 납품했구나라고 기사화한 것도 있고 근데 로이터는 뭐라고 보도했냐면 엔비디아 납품을 갖다가 서제스트했다. 그러니까 서제스트라는 표현은 이제 뭔가 이제 암시했다. 라는 정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로이터도 삼성전자 이번에 그 IR로 인해서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한 게 맞다라고 이제 확신은 못한다라는 어떤 그 단어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단어인가요? 그 서제스트라는 게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IR 담당 사장이 내가 모든 공급사에 납품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납품했다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로이터는 거기서 또 좀 더 깊이 나가서 서제스트 그러니까 이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도 암시했다라고 썼을 뿐인 거지 확신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작년 이맘때도 삼성전자가 작년 이맘때도 정확하게는 이제 작년에는 10월 31일이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3분기 잠정 실적 2번 하면서 31일 날 이제 IR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관심사니까 그때도 관심사였으니까요. 엔비디아 납품 어떻게 했냐 질문을 누가 했어요. UBS가 질문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뭐라고 정확하게 워딩이 뭐였냐면 북미의 유력한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미한 진전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요 고객사 퀄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 완료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삼성전자가 이제 그 엔비디아 납품을 했다라고 썼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납품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로이터도 suggest라는 단어를 쓰면서 적절한 어떤 자신의 어떤 의중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외신과 그리고 우리 국내 언론의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증설 또한 주목을 해야 된다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그 삼성 그 청주에 있는 공장 증설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3월 달에 엔비디아에게 HBM4에 대한 샘플을 보냈어요. 그러면 통상 퀄 테스트랑 최종 계획까지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6월 달에는 계약이 체결됐었는데 계약이 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트렌드포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반도체에 걸쳐가지고 유명한 이제 대만의 그 서베이 기업인데 그 트렌드포스가 9월 말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HBM4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것이었는데 체결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 10월 30일이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까지 넘겨내면 11월로 넘어가니까 사실은 예상 외로 이제 계약 체결이 늦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늦어지는 요인이 무엇이 있느냐?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만 단독 벤더로 공급을 하면은 불안한 점도 있고 가격 확산률도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삼성전자 기회를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다 보니까 SK하이닉스랑 가격 체결이 늦어졌다 봐야 되는데 늦어졌는데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징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의 청주 공장을 증설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시장을 해석하기로는 삼성전자의 HBM4가 엔비디아 납품이 불발됐다라고 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불발되지 않았으면은 SK하이닉스가 증설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HBM4의 엔비디아 납품이 불발된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불발되지 않았을지라도 사실은 이제 들어가는 물량은 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납품을 갖다 못한다면 SK하이닉스는 여전히 HBM3 12단 독점이고 HBM4 역시 이제 독점으로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